지금까지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과 평가 방법, 그리고 판막 질환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심장 질환과 선천성 이상인 중격 이상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장은 판막 질환 외에 심근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 심근병증은 다른 원인 없이 심장 근육 자체에 이상이 생겨 심장의 구조와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심장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심장 기능 장애가 아닌 심근 자체의 일차적인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근병증은 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합니다. 비유성 심근병증과 확장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 부정맥 유발성 무심실 심근병증 등으로 나눕니다. 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임상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유형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유성 심근병증인 HCMP는 고혈압이나 대동맥판막 협착증과 같은 다른 심장질환의 명백한 원인이 없이 심장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좌심실에 심실 중격이 다른 벽보다 더 두꺼워지는 케이스입니다. 원인으로는 대부분 유전질환인 경우이며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뷰의 노멀한 영상이죠. 그래서 중격이 이 정도 두꺼워야지 노멀인데 HCMP는 한눈에 봐도 우리 2D로 영상으로 봐도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septal wall이에요. 그리고 호체머의 노멀한 영상입니다. 이 HCMP의 호챔버만 봐도 이렇게 LV의 월이 많이 두꺼워져서 칼라도플러가 요 안에 좁아진 내강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 좌심실 근육 비대로 인해 심실 내부가 이렇게 좁아지고 이완 기능 장애로 압력이 역행하여 LA의 부담이 가해지는 질환입니다. HCMP의 구조적 초음파 특징은 좌심실 비대인데 흔하게 중격 비율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M모드로 측정한 심실 중격의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하고 후벽 두께와의 비율이 1.3대 1인 경우입니다. 좌심실 벽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좌심실 내강의 크기는 정상이거나 감소합니다. 좌심실이 두꺼워지고 경직된 심실 근육 때문에 좌심실이 이완기에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여 좌심방은 압력이 상승하고 확장이 됩니다. HCMP의 기능적 특징은 이완 기능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꺼워진 심근으로 인해 이완기 충만이 원활하지 않음을 EA 비율이나 E' 등의 도플러 지표로 확인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 EA 레시오가 역전이 되어 1 미만이 됩니다. EA 레시오가 역전이 됐죠. 여기 E 속도와 A 속도가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심근의 속도인 E' 값이 현저히 여기 낮아져서 E 오브 E' 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듯 좌심실 이완 기능 장애는 좌심방 확장으로 이어지고 심방세동을 유발합니다. 반면 좌심실의 수축 기능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과수축 현상을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HCMP의 치료 방향인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중격 절제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음파적 징후인 셈입니다. 셈은 수축기 전방 운동인데 수축 시 승모판 정방의 첨이 LVOT 쪽으로 이동하여 이 좌심실 유출로를 막는 현상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 마이트랄 밸브의 전방 첨이 여기 septal월에 거의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샘 징후인데 이로 인해서 LVOT가 폐쇄되어 전신에 혈액이 가지 못해 실신하거나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징후입니다. 샘 현상으로 이 수축기 유출로가 좁아져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도플러를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HCM인 경우 2D로 중격의 두께를 측정하고 샘의 징후를 관찰하면 LVOT의 폐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압력차를 CW로 최고 속도를 측정하여 여기 압력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최고 속도를 측정을 하면 기계가 알아서 압력을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측정된 압력이 30mm HG 이상이면 마일드, 50mm HG 이상이면 시비어라고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 파이브 챔버에서 보면 확실하게 샘 징후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 이 마이트라 밸브의 안테리어 리플레시아의 팁이 여기 septal월에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샘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Vmax로 측정을 해서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인 DCMP는 심근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판막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약해지고 심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 저하와 확장은 우심실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 저하는 심박출량 감소로 전형적인 심부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DCMP의 기본 원인은 알기 어렵고 유전적이나 염증성, 대사 내분비 이상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근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학적 과거력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좌심실이 많이 확장되어 있죠. 그리고 기능은 EF가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2D로 봐도 이젝션 프랙션이 비주얼로 봐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걸로 DCMP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DCMP의 초음파 특징은 좌심실의 유한기말 직경이 현저하게 확장되고 좌심실의 수축 기능인 EF가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좌심실이 늘어나므로 벽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좌심실의 확장으로 승모판 팁이 심실 중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EPSS가 증가합니다. 또한 심실 확장으로 승모판 고리가 늘어나 제대로 닫히지 못하여 2차적으로 MR이 발생합니다. 심실 수축기 부전이 지속되면 심방 압력과 심방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DCMP를 2D에서 매저해서 좌심실 내강 사이즈를 재면 여기는 71mm가 나오죠. 그래서 이 DCMP의 LV 다이아미터는 대체적으로 남자는 56mm 이상, 여성은 54mm 이상을 확장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로 보는 좌심실의 EF는 40 이하의 모더레이트인 경우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떨어져 있죠. 있다면 DCMP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월모션이 글로벌하지 않고 리저널하게 떨어져 있으면 DCMP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 영상에서 봤듯이 DCMP 환자의 심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완기능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완 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EA 레시오를 보면 2 이상인 경우에 이완 기능 장애의 3단계를 보이며 DCMP는 심근 질환이기 때문에 심근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TDI가 노말일 수가 없습니다. DCMP 환자의 TDI 특징은 septal wall의 E' 값보다 lateral E' 값이 더 낮은 게 특징입니다. DCMP는 심실 확장으로 승모판 고리가 늘어나 제대로 닫히지 못하거나 리플렛이 당겨져서 잘 닫히지 못하는 경우, 수축력 저하로 닫히는 힘이 부족한 경우에 2차적으로 펑셔널 MR이 발생합니다. LV 사이즈가 커질수록 MR의 정도가 심해지고 역류된 혈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MR은 판막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DCMP의 치료가 되면서 좌심실 사이즈가 준다면 MR의 그레이드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DCMP가 진행되면서 좌심실 부전이 우심실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우심실 부전이 생깁니다. 우심실 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S'의 속도 측정과 탭시에 대해서는 우심실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해주어서 DCMP 시 우심실의 기능 장애를 평가를 해줍니다. 제한성 심근병증은 심근병증의 가장 드문 형태로 심근의 자체가 경직되어 심실의 이완기 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므로 심한 이완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심근 자체에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되거나 섬유 조직이 증식하여 심실벽이 경직되고 이완기 압력이 높아지므로 심방이 확장되어 폐에 혈액이 정체되고 간이나 하지에도 우려이 발생합니다. EF는 대체로 정상이고 ICMP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아밀로이드증은 심근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어 심근이 경직되는 것이고 혈색소증은 심근에 과도한 철분이 침착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ICMP는 좌측 심부전과 우측 심부전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적 특징은 심근의 스페클링이라고 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심근이 근육이 그렇게 밝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ICMP는 심한 이완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완 장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트랄 밸브에 PW를 해서 이완 기능 평가를 해주는데 EA 레시오가 여기서 보듯이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EA 레시오는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근의 속도를 재는 TDI에서 이 프라임 값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값이 낮기 때문에 이 E of E 프라임 값이 20을 넘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심근병증의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심근병증입니다. 심장의 우심실 근육이 지방이나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어 우심실 벽이 얇아지고 전기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기능 장애와 악성 부정맥을 유발하는 이거는 대부분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ARVC의 초음파적 특징은 우심실이 확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심실의 크기가 증가를 하고 우심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심실 벽이 얇아지고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실 벽이 얇아지고 늘어났다는 것은 수축 기능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축력이 저하되며 탭시 등 수축 기능 지표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심실은 국소적인 벽 운동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누리즘이나 운동 이상이 반대로 되는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이 수축이 되는 운동 이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심실 기능도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질환이 이 진행됨에 따라 자심실에도 섬유지방 치환이 발생을 해서 자심실 기능 부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심근병증과 2D에서 봤을 때 같이 자심실이 두꺼워 보이는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판막질환 등의 2차적인 병리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거나 좌심실 질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VH는 HCMP나 대동매판 협착으로 인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와 AR이나 MR 때문에 좌심실 용적 과부하가 생기거나 또 DCMP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VH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LV월이 두꺼워진 것뿐만 아니라 심실의 질량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LVH인 자심실의 기능은 초기에는 유지가 되나 점점 이완 기능과 수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심부전으로 가게 됩니다. 좌심실 비대의 월 두께를 재는 방법은 우리가 실습했던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뷰에서 엠모드를 시행하여 이렇게 엠모드 실행을 하는 거죠. 이완기 말에 중격과 여기 중격이죠. 그리고 좌심실 내경 후벽의 사이즈를 잽니다. 그러면 이 중격의 두께와 후벽의 두께가 11mm 이상이면 좌심실 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선형 측정은 좌심실 전체 크기와 모양에 대한 고려나 환자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민감도나 특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비대를 선형 측정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상대적 벽 두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심실의 벽 두께를 측정하는 보다 정확하게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상대적 벽 두께인 RWT 수치인데 이는 좌심실 벽 두께가 심실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두꺼운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공식은 2 곱하기 이완기 말 후벽 두께를 여기 이완기 말의 좌심실 내경의 직경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2를 곱하는 이유는 좌심실에는 중격과 그리고 후벽 두 개의 벽이 있으므로 후벽 두께에 2를 곱하여 양쪽 벽의 두께를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2D에서 사이즈를 재면 자동으로 RWT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0.56으로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 RWT는 LVH의 유무와 원인과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평가 방법이고 LVH 중에 여기 이것처럼 동심성 비대 패턴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가장 높으므로 임상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필요성을 시사를 합니다. 이 영상은 RWT 수치를 보고 동심성 비대인지 편심성 비대인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동심성 LVH는 대동맥 판막 협착이나 고혈압에 대한 반응으로 좌심실이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좌심실 내경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심실의 내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반면 편심성 LVH는 AR이나 MR로 용적 과부하가 생겨서 내경의 감소 없이 질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구분을 더욱 확실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확장기 말에 측정한 좌심실의 후벽과 내경의 상대적 벽두께인 RWT입니다. 동심성 비대의 경우에는 RWT는 0.42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이 벽 두께가 공동 크기보다 더 두꺼워져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신성 비대의 경우는 AR이나 MR 때문에 용적 과부하가 생겨서 용적 과부하 때문에 반응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 RWT가 0.42보다 같거나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여기 LV의 질량은 다 이렇게 커져 있을 때 RWT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LVH를 평가하는 RWT는 좌심실의 질량이 증가했을 경우 동시인성인지 평신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좌심실의 질량을 알아야 합니다. 좌심실의 질량을 구하는 공식에 중격과 후벽과 그리고 좌심실 내강의 사이즈가 필요하니 2D에서 이렇게 잰 사이즈를 재면 기계가 알아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측정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값이 남성인 경우에는 이 LV 맥스 인덱스가 115 이상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95 이상일 때 LVH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수치들은 RWT와 여기 LV 매스 인덱스를 종합적으로 봐서 LVH의 종류를 분류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좌심실 심근의 벽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심근병증과 2차적으로 좌심실이 비대해져서 이상이 생기는 LVH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